여러분의 집을 둘러보며 어떤 것들이 그저 거기에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 있는 것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오래된 의자, 서류 상자, 추억과 연결된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전에 놓아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싶은 삶에 더 잘 맞는 집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 6가지 가정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 목적을 잃은 것들, 매일 조용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명확함,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식가구, 무거운, 어수선한 집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더 이상 진정한 목적이 없는 오래된 가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의미가 있었던 의자, 테이블, 선반들이 코너에 조용히 놓여 있고 이제는 손도 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서서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큰 리클라이너, 자녀들이 나가고 난 뒤 가족이 함께한 식사가 없는 식탁, 서랍이 걸리는 오래된 서랍장. 이 물건들은 익숙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가구는 집을 청소하기 어렵고 이동하기 힘들며 편안하게 쉴 수 없게 만듭니다. 74세 재훈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몇몇 가구를 사기도 하고 몇몇은 선물로 받았으며 몇몇은 고인이 된 친구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청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더 자주 물건에 부딪히고 집에서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방문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거실에 의자가 5개나 있는데 2개만 쓰는데 왜 그러세요? 그 순간이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는 한 방을 선택하고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헐거운 부서진 의리 버렸습니다. 통로를 막고 있는 커피 테이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하나 물건을 놓아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았고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가구는 여러분의 삶을 지원해야지 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물건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그것은 조용히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진짜로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너무 고민해야 한다면 아마도 작별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동이 쉽고 청소가 간편하며 어수선함이 없는 집은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2단계에서 마음의 평화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옷.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정장, 과거 여행에서 가져온 자켓,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티셔츠가 가득한 서랍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종종 추억을 담고 있지만 어른이 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옷장에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가요? 사용하지 않는 옷으로 가득한 옷장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상에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옷은 강한 감정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입었던 바지, 오래된 친구가 선물한 스웨터, 더 이상 편안하게 신을 수 없는 신발. 그들은 조용히 그곳에 있지만 그 존재가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72살의 동현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의 옷장은 가득 찼습니다. 90년대의 정장, 수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자켓, 보기에는 좋지만 신기에는 아픈 신발들. 매일 아침 그는 옷장 앞에 서서 너무 많은 선택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삶에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옷을 꺼내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주 입는 사랑하는 옷, 맞지 않거나 불편한 옷, 혹시나 해서 보관하는 옷. 마지막 그룹이 가장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아주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옷장을 정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루틴이 간단해집니다. 옷을 입는 것이 더 쉬워지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더 이상 입지 않는 그 옷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함으로써 잊혀진 물건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옷장을 살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가? 너무 꽉 끼거나 너무 낡았거나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지하는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두는 기억이 아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2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요.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3번째, 오래된 약과 잊혀진 개인 위생 용품. 가장 간과되는 혼잡의 원천 중 하나는 여러분의 욕실에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오래된 개인 관리 제품들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진통제 한 병, 다 사용하지 않은 처방약, 마음에 들지 않아 사놓고 사용하지 않은 크림. 서서히 선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래된 약을 보관하는 것은 현명한 백업 계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약이 다시 필요할 때는 건강이 변했을 수 있으며 의사가 현재 상태에 맞는 새로운 처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잊혀진 병들은 위험을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약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션, 크림, 개인 위생 용품을 유용한 기간을 지나서도 보관합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먼지 쌓인 향수 한 병, 서랍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 심지어 스킨케어 제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개봉 후 너무 오래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젠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관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75살의 성호 씨를 살펴봅시다. 그는 항상 깔끔하고 실용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간단한 붕대 하나를 찾다가 욕실 캐비닛을 열었고
놀랐습니다. 오래된 약병들,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연고들, 더 이상 필요 없는 처방전까지 그는 모든 것을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에 그는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그의 캐비닛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가 필요로 하고 사용하며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리의 진정한 이점은 외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 명확함,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간단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약통은 혼란이 아니라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개인위생 용품 선반은 여러분을 도와야 하고 오래된 결정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보세요. 캐비닛을 열어보세요. 라벨을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안전하게 버리세요.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적절히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 크림이나 병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마도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놓아주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만 보이는 편안함을 누리세요. 네 번째,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종이 더미들 집에서 가장 흔하고 자주 무시되는 혼잡의 종류 중 하나는 종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쌓입니다. 오래된 편지 더미, 열지 않은 우편물, 구식 청구서,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물건의 설명서, 서랍, 폴더, 주방 조리대 또는 중요한이라고 라벨이 붙은 상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되기 전에 이제는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종이들이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종이 혼잡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합니다. 중요한 문서를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수십 년의 종이 더미 속에서 헤매다 보면, 아니면 열지 않은 우편물 더미를 보고 즉시 압도당한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보관하는 대부분의 종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놀라운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3살의 민재 씨를 살펴봅시다. 그의 서재 한 구석에는 90년대의 영수증,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의 세금 기록,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설명서로 가득한 무거운 파일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험 문서가 급하게 필요해도 찾을 수 없었을 때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보관했습니다. 최근의 재무문서, 필수 의료 기록, 그리고 주요 인생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아이템.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파기해야 할 것들은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했습니다. 끝날 무렵 그는 서류를 절반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더 가벼워지고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다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둘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문서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더 이상 모든 물리적 복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한 서랍이나 폴더를 정리하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다면 놓아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보관하세요. 법정 문서, 의료 파일, 주요 재무 기록을 정리하여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우편물은요, 습관을 들이세요. 쌓이게 두지 마세요. 광고 우편물은 바로 버리세요. 청구서는 지불한 후 필요한 것만 보관하세요. 읽지 않는 구독 잡지는 취소하세요.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명확함과 평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네 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알림을 켜고 함께 더 간단하고 강력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합시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5번째, 공간만 차지하는 주방 도구들. 주방은 종종 집의 중심이자 여러분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모이기 쉬운 곳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랍은 이상한 조리 도구로 가득 차고 캐비닛은 오래된 펜과 맞지 않는 용기로 넘쳐나며 선반은 좋은 의도로 구입한 먼지 쌓인 기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에 가까워질수록 주방에서 정말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주방 물건을 보관합니다. 아마도 손님을 위해 특별한 접시 세트를 보관하고 있지만 손님은 오지 않거나 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주석이를 보관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5개의 머그컵이 있지만 항상 같은 컵만 사용하거나 맞지 않는 그릇이 없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가득한 서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조용히 쌓이고 어느새 주방이 더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76살의 환수 씨를 살펴봅시다. 그의 주방은 많은 주방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한 믹서기와 전기밥솥,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냄비, 레스토랑에서 요리할 수 있을 만큼의 조리 도구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같은 펜, 같은 칼, 같은 그릇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펜을 잡으려다 사용하지 않은 쟁반 더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시작했습니다. 한 서랍씩, 한 선반씩,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박스에 넣었습니다. 중복된 도구는 기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는 버렸습니다. 한 번만 사용한 제빵기는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정리한 후 그의 주방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편안하며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놓아주는 힘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 간단한 주방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더 친절해집니다. 좋은 식사를 만들기 위해 12개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깨끗한 표면, 믿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능적인 주방은 매일의 생활을 더 부드럽고 즐겁고 덜 답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서랍과 캐비닛을 열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걸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놓아줄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 편안함과 명확함은 혼잡함과 혼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 조용히 여러분을 방해하는 감정적인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놓기 힘든 것들은 종종 마음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오래된 편지, 사진, 기념품, 그리고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들. 이러한 물건들은 감정, 기억,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여러분의 집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감정적인 물건을 보관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선물, 수십 년 전의 생일 카드,
이제는 성장한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 이 물건들은 한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억을 나타내지 않고 혼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억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78살의 용식 씨를 살펴봅시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 오래된 편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의 작은 기념품들로 가득한 상자들을 모았습니다.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보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 매달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잊어버리면 어쩌지? 소중한 것을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앨범,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몇 통의 편지, 허니문에서 가져온 기념품, 나머지는 사진을 찍어 기억을 보존하고 물리적 무게를 놓아주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포장하면서 그는 예상하지 못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책감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여전히 빛을 주는 기억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편지, 모든 기념품, 모든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시기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인생의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먼지를 쌓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편안함, 명확함, 그리고 차분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 여정의 이 부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에 6번째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가 더 간단하고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이 티밀러스한 교훈을 계속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생각들,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한 6가지 가정 영역에 대해 조용히 반성해 보세요. 이른이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관리하기 쉬우며 여러분이 누려온 평화로운 삶에 더 잘 맞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아주는 각 물건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단순함, 그리고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결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놓아주거나 오래된 종이를 정리하거나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감정적인 물건을 놓아주는 각 선택은 여러분의 현재를 지지하는 집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볼 수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서랍이나 캐비닛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지 않을 때 인생이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영상이 놓아주는 것을 잃음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우리가 영감을 주고 위로하고 안내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사람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모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